자,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고객들이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고객들이 당연히 이제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고객들을 일하게 만들라는 게 좀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시되고 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이미 고객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칼마롭이라고 하는 이런 스트리트웨어, 그러니까 뭐 힙합 소년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이제 옷들이 있죠. 그런 옷들을 파는 업체인데요. 여기 사례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열혈 고객들이 존재한대요. 한 8,000명 정도 되는 열혈 고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랩스라고 한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옷들을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려준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옷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디자이너들이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디자인 실택이 되면은 거기다 고객들에게 그 약간 인센티브도 제공해주고 이런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라든가 이러한 데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라든가 사진, 사파 같은 것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많이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죠. 자기가 추천한 고객들이 가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의류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추천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객들이 의류 디자인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전 광고라든지, 그 다음 구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의 고객 참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의 고객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고객들이 왜 도대체 회사를 위해서 일하냐? 언제 고객들이 일하느냐? 그리고 고객들이 이럴 때 원하는 보상들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다음 2번째, 고객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 그다음 3번째, 간혹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고객들은 아주 간혹 일을 하는데 불만 고객들 같은 경우는 아주 맹렬하게 일을 하죠. 맹렬하게 다른 사이트 가가지고 여기 구려요, 여기 안 돼요, 여기 망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맹렬하게 일을 하거든요. 자, 이런 불만 고객들 일을 못하게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고객의 일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할까. 그 다음에 고객을 참여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의 것들이 잘못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그렇다고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느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과물이 개인적으로 중요할 때라든지 경험 전반의 통제를 원할 때라든지 또는 어떤 상호 혜택이 있을 때, 그리고 즉각적이고 확실한 그 비용 절감이 가능할 때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즉 단순하게 비용 절감뿐만 아니고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서 고객들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무엇이냐? 다양하다는 거죠. 특히 서비스의 전달,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개선, 개인적으로 가치 창출하고 하는 측면들은 특히 고객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어떤 고객들과의 협업 전략이라는 것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동기들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불만 고객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특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런 불만 고객들의 파워들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옛날에 2003년 정도에 그 안티 케이블 뭐 운동들이 막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 왜 이렇게 구려요 하면서 우리 쪽이 더 구려요. 그러니까 뭐 K모 기업 쪽에 막 그 사람들이 우리 쪽이 구려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H 쪽 있죠.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쪽 고객들도 아니야, 우리가 더 구려 하면서 서로 구리기 경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났었죠. 굉장히 불만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만족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험을 5명 정도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불만을 품은 고객들은 적어도 10명, 심지어 뭐 20명, 30명한테도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 하나 잘 잡는 게 굉장히 만족 고객 여러 명 키우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불만 고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왜 불만 고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불만을 품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찾아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2번째, 적극적 응대를 통해 가지고 불만 고객을 주인 고객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자친구라든가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뒤처리가, 사후 처리가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 그냥 넌 싸웠으니까 나랑 평생의 원수.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런 사고 처리 안 해버리면은 진짜 원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토닥거려주고 정말 미안해. 우리가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 하고 얘기를 하면서 토닥거려주면은 정말 그 다음에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서로의 사랑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불만고객도 마찬가지죠. 정말 격앙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토닥여주고 미안해요.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하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주인 고객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여기서는 좀 급진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잠재적 불만 고객을 해고시켜버려라. 직원을 해고하는데 고객도 해고가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고객도 여기서 분명히 해고해라. 즉 고객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고객들이 있어요. 피곤한 고객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특히 온라인 이거 이제 상담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진짜 피곤한 고객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좀 지키다 보면은 착한 고객들은 계속 착한데 그 나쁜 고객들 있잖아요. 피곤한 고객들은 계속 피곤하게 하고 그 다음 잘해줘도 또 나중에 뒷말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좀 골라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좀 고객으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G 다이렉트 같은 경우 굉장히 특징적인 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니까 와가지고 저 가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여긴 지점이 없어요? 원래 지점은 온라인 업체잖아요. 온라인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점이 없죠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중하게 이거는 앞으로 고객이 돼도 계속 피곤하겠다라고 싶은 고객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중하게 돌려보낸답니다. 아예 처음부터 고객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적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사전에 판별하고 관계를 끊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급진적인 그런 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불만 고객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렇게 한 번씩 말썽을 부리죠.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돌고 이렇게 하죠. 자, 고객도 채용하고 그다음 훈련하고 또 관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처럼 고객들도 대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객을 채용을 한다는 것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고객을 이제 일하게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일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목표라든가 직무에 잘 맞는 그런 고객들을 잘 찾아가지고 타겟팅을 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 고객들도 훈련 잘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보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쓰는 것들인지 제일 모른다면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차량 같은 경우도 아무리 새로운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도 매뉴얼 제대로 안 읽어보고 설명 안 해주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왜 문이 안 열려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이거 버튼을 못 찾아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어떤 품질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고객 관리 같은 경우 특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평도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어떤 불평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를 해라. 상황마다 고객들이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들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의견들을 꾸준하게 이제 좀 살펴보는 건 시스템 구축하라는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고객들이 불만을 막 접수가 돼요. 엄청 접수가 돼요. 근데 불만 그 접수 부서에서 그냥 안고 있어요. 딴 데는 안 알려줘요. 그냥 안고 있고 그냥 파일로만 쌓아둡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불만들이 쌓여졌다면 그런 것들을 각 부분 부서에 피드백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했는지 사후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시행하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도 그 초고속 인터넷 같은 거 집에 설치하시면은 아마 그런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설치하고 나서 기사들이 와가지고 해주고 하면 거기서 한번 뭐 사인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고객, 그러니까 이 서비스 직원이 친절했습니까? 막 사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내고 나면은 한 2, 3일 뒤에 또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기는 어디 뭐 인터넷인데요 하면서 여직원이 또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이제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후에 제대로 고객이 만족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시행하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 기사들 등치 좋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서치해 주는데 그러면서 딱 이거 좋게 써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좋게 써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집에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좋게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 이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말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객처럼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일하기 전에 생각하는 이런 식의 고민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생각을 해봐가지고 어떤 식의 이득을 주고 어떻게 혜택을 주고 어떤 식의 보상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을 사업의 어떤 파트너로서 활용을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들의 주인의식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고객들의 주인의식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원들의 주인의식들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은 베프티스트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 웨잉먼 푸드, 그다음에 SAS, 사스, 그러니까 보통 이건 사스 패키지 만드는 업체이죠.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주인의식이 높은 회사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프티스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8,000명 정도 되는 조직인데, 그러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조직인데 거기에서 연 2.5만 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실행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2,000만 이상 비용이 절감된답니다. 8,000명 조직에서 2.5만 건이라면은 한 사람당 적어도 3건 이상씩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병원에서 사실 아이디어 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 하는 것들이죠. 굉장히 자그마한 아이디어예요. 그런 것들 내가지고 개선을 시켜낸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웨잉먼스 푸드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농협 그 농산물 판매장 있죠. 우리나라 치면 그겁니다. 농산물 판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총각내 김치가게 내지는 그 농협 그 매장 같은 거 이런 쪽인데 거기가 되게 황당한 거는 미국 내에서 이제 포춘지 같은 경우에 매년 그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100대 리스트 뽑거든요. 항상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희한한 회사예요. 왜 그러느냐는 게 특이한 거죠. 근데 보면은 CEO가 말하는 매장의 성공 비결 자체가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들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원들에 대한 투자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훌륭한 어떤 직원 복리 혜택 같은 것들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직원 만족이 고객 만족을 창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만족을 하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고객들도 만족을 하고 고객들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직원 주인의식을 높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직원 가치 방정식 이해하고 역량 사이클 창조하고 올바르게 채용 훈련 육성하고 그다음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자주 측정하고 인정하고 또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